안녕하세요. 신용 좋은 사람들의 신용상담사입니다. 신용 좋은 사람들에서 제공하는 신용 컨설팅 서비스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컨설팅을 이용하신 분들의 컨설팅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컨설팅이 진행되어 가는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속 채무 조정을 신청한 채무가 집중되어 부동의 위험이 있는 30대 여성의 컨설팅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상담인의 상황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연체 없이 정상 상환 중으로 무담보 채무액은 8,5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이저축은행의 채무가 5천만 원으로 과반 이상으로 채무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각 채무의 금리는 화면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은 임차보증금 4천만 원이 있으며 월세는 50만 원입니다. 가족관계는 본인만 있는 1인 가구입니다. 소득은 월 260만 원이며 구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의 상담인이 문의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상담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추심 방지였습니다. 혼자 살고 있기에 집에 찾아오거나 우편물이 오는 것은 상관이 없으나 회사의 채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은 최대한 막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추심 연락을 받을 수 없기에 추심 대응이 매우 어려운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연체를 막기 위해 1개월 전까지 카드론을 받아서 돌려막기를 하였으나 한계가 왔습니다. 5년 전 개인 회생을 진행하고 2년 전 면책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는지도 문의해 주셨습니다. 상담인은 2년 전 면책을 받았기에 개인 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 회생을 재신청하려면 면책 후 5년이 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택지는 워크아웃밖에 없었습니다. 상담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추심 방지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바로 미연체로 신청하여 아예 추심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워크아웃은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신속 채무 조정은 미연체 또는 연체 30일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으며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31일부터 89일 사이, 개인 워크아웃은 연체 90일 이상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인은 한 채권사의 채무가 집중되어 있기에 부동의 위험이 높습니다. 부동의로 워크아웃이 실효가 되면 다시 추심에 직면하게 됩니다. 부동의 위험은 개인 워크아웃이 가장 높으며 프리워크아웃과 신속 채무 조정은 그보다는 위험성이 낮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담인은 신속 채무 조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채무 감면 수준을 비교하여 채무 조정을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조건을 확인하였습니다. 워크아웃에는 최근 6개월 내 대출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내여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신청 조건이 있습니다. 신청 당시 남은 원금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상담인의 채무 원금 8,500만 원의 30%는 2,5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최근 6개월 내 대출은 비카드 대출로 1,000만 원입니다. 비율상 30% 이내이기 때문에 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 조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워크아웃은 상담인의 재산 평가액이 무담보 채무액보다 적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 평가액은 상담인의 재산액에서 공제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공제재산가액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역과 부양가족에 따라 차등되어 있습니다. 화면의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상담인의 재산액은 주택 임차보증금으로 4천만 원이 됩니다. 상담인의 부양가족은 본인만 있는 1인 가구입니다. 공제재산가액은 구리 1인 가구여서 1억 1,600만 원입니다. 즉, 재산평가액은 오히려 마이너스이기에 0원입니다. 따라서 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 채무조정 특례 예상 진단을 하여 상담인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상환 방법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며 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속 채무조정 특례는 연체이자만 감면이 되며 기존 약정 이율을 30%에서 최대 50% 인하해주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여기서는 평균 40% 이자율 인하를 적용하였습니다. 화면에서 이자율 하향 조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변제금은 소득에서 부양가족 1인 생계비와 추가 생계비를 차감하여 산정됩니다. 추가 생계비는
여러 사유로 가능하며 상담인은 월세를 주거비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생계비를 50만원 인정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에 월 변제금을 계산해보면 월 약 76만원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속 채무조정의 최장 변제기간인 120개월로 하여도 월 변제금이 110만원가량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따라서 월 약 110만원을 120개월 변제하게 되며 총이자는 약 4,662만원이고 총 변제금은 약 1억 3,162만원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추가로 상담인에게 개인 워크아웃 예상 진단을 보여드렸습니다. 변제 기간은 최장 8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자 감면의 경우 이자 및 연체이자 모두 전액 감면이 됩니다. 원금 감면을 보면 미상각 채무는 0에서 30%까지 감면이 가능하고 상각 채무에 대해서는 20에서 7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채무 상각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채권사가 부실 채권을 회계적으로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체가 매우 오래되었거나 채무가 다른 채권사로 매각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각 채무로 간주합니다. 상담인은 연체를 할 경우 3개월 연체 조건만 딱 만족한 상태로 신청할 것이기에 모든 채무를 미상각 채권으로 간주하여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앞에서 보았듯 소득과 생계비로 계산한 월 변제액은 76만원이 되나 이 변제액으로는 채무 상환이 안 됩니다. 개인 워크아웃의 최장 변제기간인 96개월로 하여도 월 변제금이 89만원가량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따라서 월 약 89만원을 96개월 변제하게 되며 총 변제액은 감면 없이 원금 8,500만원이 예상됩니다. 그 외 컨설팅으로 부동의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렸습니다. 채무가 집중된 채권사가 대부분은 아니라 다행히나 저축은행도 1금융권보다는 위험합니다. 만약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였다가 최종 부동의가 된다면 1년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개인 회생도 신청이 안 되는 상담인에게는 위험 부담이 매우 크기에 그나마 부동의 위험이 낮은 신속 채무조정을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최대한으로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미연체로 신속 채무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연체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용점수가 하위 10% 이내셔야 합니다. 또는 신용점수가 하위 20% 이내라면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거나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상담인은 신용점수가 하위 10%가 아니었으나 다행히 만 34세 이하여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였습니다. 다만 연체가 임박한 상황이기에 당일 방문 신청을 하시라 안내하였습니다. 채무 집중으로 부동의 위험이 있는 30대 여성의 신속 채무조정 특례 신청 컨설팅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상담인은 추심을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습니다. 또한 저축은행의 채무의 과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어 부동의 위험도 높았습니다. 따라서 미연체로 신청하여 추심을 예방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부동의 위험도 낮은 신속 채무조정 특례가 적합하였습니다. 물론 신속 채무조정과 개인 워크아웃의 채무 감면 수준의 차이를 보고는 조금 망설였지만 부동의가 된 후의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는 신속 채무조정을 선택하였습니다.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채무조정 진단은 신용 좋은 사람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영상 및 정보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